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봉제 인형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신과는 제너럴 어피언스라는 거 이제 환자분 들어오실 때부터 사실 저희는 진료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제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는 어떤 걸음걸이나 표정, 아무래도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이제 환자분의 정보를 뭐 피검사라던가 엑스레이나 뭐 이경을 통해서 본다면 저희는 환자분이 얘기하는 언어적 표현 혹은 또 비언어적인 표현까지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낙준 선생님은 혹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직업병이라고 하실 게 있나요? 사람 콧구멍을 보고 다니는. 코 많이 보죠. 코를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귀파거나 하는 걸 보면은 불편해요? 저는 심지어 지하철에서 말한 적도 있어요. 너무 계속 파고 있길래 그러면은 위험하죠. 웨이도염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해리 보면은 진짜 답답하시겠다. 지금도 귀파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귀파개가 맨날 이게 있고 저는 숨긴 적도 없는데 한 번씩 귀파개 어디 갔냐 저한테 물어봐요. 오빠가 숨겼냐고. 그러니까 망상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위험하네. 아 진짜 나한테 물어봐. 오빠가 숨겼지. 난 무슨 소리야. 웨이도염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제 안과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눈을 많이 본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환자분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손목을 좀 보게 돼요. 자해의 흔적이나 그렇죠. 그런- 그래서 환자분이 들어오실 때부터 진료 시작이니까 혹시나 뭐 자해 흔적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되고 자해 흔적을 대놓고 다니시는 분보다는 이렇게 긴 밴드나 파스를 붙인다거나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오신다거나 붕대를 감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이제 가리시는구나. 그런 걸 또 봐야 되니까 혹시나 저분 또 자해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얘기를 스스로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정신과에서도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로 다루거든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자해는 그런 분들 면담해 보시면은 왜 하시는 건지 정말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해소의 목적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자살 사고가 있어서 자살 충동이 생겨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자해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자해는 아니거든요. 뭐 손목을 커터칼이나 자나 이런 걸로 긁는다거나 이런 식의 분들이 많은데 일단 본인한테도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왜 하는지 물어보면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또 계속 이제 깊게 여쭤보고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냥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해를 하면 뭔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좀 우울하고 좀 고통스러운 게 좀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울하면 우리가 이인증이라던가 비현실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인증은 내가 아닌 거 그런 같아. 거 같죠. 네네. 그리고 비현실감은 뭔가 실존이 아닌 것 같고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느낌도 못 받고 뭔가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고 감각도 좀 무뎌지고 영화로 보듯이. 그렇죠. 관찰자가 되듯이 또 우울증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자해를 하게 되면 좀 뭔가 내가 살아있는 느낌 받는다. 감각이 강렬해서. 통증은 실존하니까요. 그리고 좀 너무 무기력하고 좀 무자극적인 생활에 뭔가 좀 강렬한 자극이 좀 생긴다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해를 어떤 의사소통의 하나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힘들다. 나 이만큼 힘들다 이해해 주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뭐 내가 힘들어요. 뭐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이제 아니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주변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들 뭐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어텐션 게팅을 한다라는 의미로 자해를 또 뭐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정신과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환자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옳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이 자해하는 행동이 옳다 이런 게 아니고 환자의 행동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그 거예요.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왜 저런 행동을 해야 하지만 환자 내면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내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만큼 엄청 힘든 상황이고 궁여직책으로 자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힘든 걸 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은 특히 또 SNS나 이런 거에 많이들 자해한 사진을 올려요. SNS에 예. 그러면 그거를 본 다른 사람도 혹시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느낄 수 있죠. 있겠네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진짜 호기심에 해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피어 프레셔 뭐 동료 압박이라고 해서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소속감도 느끼고 동질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요. 청소년들이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또 풀만한 게 마땅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있겠어요? 이게 환자분 중에 네. 실제로 뭐 10대 청소년을 본 적도 있으세요? 있죠. 요즘은 정신과 의사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가족이나 자녀가 자해를 했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걸 목격을 했어요. 보통은 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발견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데려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단 뭐 다친 거 치료해주고 저는 뭐 병원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저도 일단은 상처 당연히 치료해주고 다른 데는 괜찮은지 보고, 물론 저도 이야기를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하자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신과 선생님하고도 만나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누게 해줄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을 가는 걸 설득하는 과정도 사실 필요하고 뭐 안 가려고 대부분 하시니까. 근데 일단 부모님은 이런 걸 보면 이제 제 경험상 많이 울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걸 봤으면 굉장히 좀 슬플 것 같아요.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부모님이 이럴수록 좀 더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상을 더 숨길 수도 있고 이게 언제부터 지속이 됐는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내고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 본인들 그걸 숨기고 한번 호기심에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럴게요 하면서 이제 몰래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 말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그래봤자 안 죽어. 뭐 절대 하지 마. 약간 화가 나서 화가 그런 나죠, 거죠, 사실. 너 죽을 거면은 뭐 제대로 해라. 이런 건 절대 안 되시고 뭐 아니면 혹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가 뭐 원하는 거 말해봐. 뭐든 들어줄 테니까 자해만 하지 말아라. 아, 보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뭔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그 행동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을. 그리고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진짜 너무 속에 힘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나 그런 충동을 본인도 견디지 못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어봐요. 자해가 왜 나빠요?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환자분들이 하고 나면 피가 보면 좀 편안해지는데 선생님 이게 왜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그거 자체도 시체 훼손이 내가 적당히 많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어렵잖아요. 약간 게이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심한 자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지 않을까. 자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자기 파괴의 일종인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과음을 한다든지 어떤 약물을 손을 댄다든지 그것도 결국에 자기 파괴의 일종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생각으로는. 두 분이 그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신체를 훼손하는 행동이 이제 지금은 잘 충동 조절이 돼서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상황이라던가 순간적으로 더 큰 충동이 올라왔을 때 또 그런 게 자살 사고로 이어져서 좀 심각한 평소에는 컨트롤되는 정도에서 더 심한 그런 신체 손상으로 또 이어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낙준 우창 선생님 또 동시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뭐 한두 번으로 좀 우울한 불안 감정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는데 이게 또 중독처럼 점점 더 심한 자해나 더 자주 이런 행동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자해로 이 스트레스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하면 좀 편안해진다라는 의견은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나 우울 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자해를 푸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 근본적인 또 해결책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더 무서운 건 이 자해라는 상처들이 아무리 커터칼로 살짝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상처가 잘 남아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이쪽 팔꿈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한테 안 보일지 또 본인은 보여요. 그러면 이 상처를 보면서 정신과에서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그때 안 좋았던 기억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를
각인을 시켜놓는 거니까 자기 몸에 그 당시 기억을. 그래서 내가 보면서 또 안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때 감정이라던가 그때 기억들이 다시 오면 지금 현재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의 감정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스로 트라우마를 만드는 거, 나는 어쩌면 더 힘든 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더 큰 트라우마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거, 우울한 거, 불안한 거, 힘든 게 있는데 이제 자해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있는 건데 그 우울, 불안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와 치료나 상담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해만 반복적으로 하는 건 정말 그냥 임시방편. 근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반응은 좀 좋은 편인가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원인을. 뭔가 이인증이나 비현실감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 우울이 원인이면 뭐 우울감, 불안감이 원인이면 불안감 혹은 대인관계 문제나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이랬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이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해는 일종의 증상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자해 충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요 아주 극도로 있을 때 그 한 번을 딱 넘기면 좀 편안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의사분들과 상담을 하시면 본인에 맞게 그런 충동을 좀 이겨내시는 견디는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는 방법들도 또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해는 뭐 스스로 이게 뭐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서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해를 하는 걸 뭐 너무 이상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스스로도 자책을 하시지 말고 대신 의학적으로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니까 병원에 꼭 가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